네, 이번에는 남북 경력 협력의 상징이죠.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남과 북을 육로로 잇는 관문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까지는 고작 5km 남짓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전광판에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습니다. 자, 황경지 기자. 네.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 저도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이게 처음 들으실 때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남과 북이 서로 오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외국을 나갈 때도 공항에서 꼭 통과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남한에서 북한으로 갈 때 이곳에서 검역과 세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북한 땅을 밟기 전에 마지막 코스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 판문점을 향할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아직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정확한 경로는 나오지 않았죠. 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향할 때 이곳 출입사무소를 지나면서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란색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거길 건너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건너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을 건널 때도 이곳 도라산 출입소를 거쳐서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군사 분계선까지는 불과 5분 남짓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출입사무소 너머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일단 이곳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과하면 남방 한계선, 즉 DMZ의 시작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남방 한계선에서 군사 분계선까지는 2km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네. 그 사이는 이제 2차선 도로로 연결이 돼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차를 타고 군사 분계선 30m 앞에서 내린 다음에 북한 땅을 걸어서 밟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곳 도라산이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곳을 얘기하면서 경제협력, 개성공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곳에서 개성공단까지는 차로 채 30분이 걸리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개성공단을 오가는 인력이나 물품이 매일매일 이곳을 통해서 오갔었는데요. 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기에는 하루에 200명 이상이 이곳을 찾아서 북적이고 또 활기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2016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곳에서도 더 이상은 예전에 그런 북적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년 전에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화물차들이 줄지어서 이 통관을 빠르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랬죠. 사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굉장히 부침을 겪었었죠. 네. 2000년에 개성공단이 문을 연 뒤로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적은 역사적으로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로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특히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방점이 비핵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경협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좀 적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지고 간 보자기가 너무 작아서 짐을 다 싸게 담을 작을 만큼 성과가 좋았다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자기가 터질 만큼 더 큰 성과를 남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라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